안녕하세요. 한글로 배우는 영어의 용쌤이에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to라는 것을 계속 구별해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전치사를 구별을 했죠. 오늘은 무엇을 구별할 것이냐면 to 부정사로 쓰이는 to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시작해 볼게요. to라는 단어는 뒤에 명사가 올 때도 있고 동사가 올 때도 있다고 얘기했죠. 그래서 부정사라는 거는 무엇이다? 그렇죠. to 다음에 동사가 나올 때 쓰는 거.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계속 동사 원형이라고 얘기해서 이상하다고 생각을 할 거예요.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동사라는 것을 외울 때 by가 있고 과거형은 would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렇게 될 때 요 모양 있죠? 여기 제일 처음에 있는 모양. 잘 이해가 안 되면 현재 모양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웬만하면 사전에 단어를 찾았을 때 처음 나오는 모양, 그 모양을 동사 원형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명사가 나오면 동그라미를 친다고 얘기했어요. 전치사일 때는. 그러면 부정사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동사가 이렇게 to 다음에 나올 때는 우리가 이렇게 네모칸을 치면 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어렵게 생각할 게 없어요. 내가 어떤 영어 단어를 봤어요. 그런데 이 단어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그것을 알고 있어야지 된다라는 것, 요것만 할 수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를 외울 때 잘 구별해서 외우는 게 좋아요. 아시겠죠? 지난 시간에 전치사 to를 이야기하면서 했던 부분이에요. 그러면 오늘은 무엇을 한다 그랬죠? 그렇죠. 부정사의 to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하면 돼요? to 다음에 동사를 붙이는 그 형태를 찾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봤을 때 공부하다, 만들다, 결혼하다, 만나다, 자다, 회상하다 이러한 단어들 앞에 to가 붙어 있게 되면 to 부정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장에서 보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to study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면 to make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된다라는 거겠죠. 그럴 때는 이 to는 전치사 to가 아니고 to 부정사의 to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렇게 네모칸을 칠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아요. 하나하나 차근차근 따라오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이 부정사는 책에 따라서는 to 부정사라고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쓰여진 경우가 있어요. 앞에 이렇게 to를 영어로 하고 한글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쓴다. 동사 원형이다. 뿌리다 라는 뜻에서 ROT 뿌리라는 단어를 써서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정사라는 말이 이렇게 하나, 둘, 셋, 네 가지로 쓰인다라는 거 이렇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부정사라는 건 to 다음에 동사, 동사 원형을 쓰여진 형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줄긋기를 어떻게 하자? 그랬죠. to 다음에는 동사가 나온다. 이렇게 네모칸을 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동사라는 단어는 이 뒤에 명사, 목적어가 따라 나온다 그랬죠? 그래서 대부분의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오면 그 뒤에 명사가 있어요. 그것까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명사가 없는 경우도 있어요. 이런 경우는 이 동사가 뒤에 명사를 가지지 않는 동사일 텐데 이런 동사들은 자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자동사와 타동사가 뭔지 느낌으로 알 수 있는 거, 그거는 다른 시간에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됐을 때 해석은 어떻게 하는 게 좋냐면, 이 to 명사 뒤에 나오는 이 명사까지를 이렇게 네모칸 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를 이렇게 해서 이거를 어떻게 하자? 한 덩어리로 생각을 할 수 있으면 좋은데, 처음에는 낯설어서 익숙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지만 한두 번 연습해 보면 금방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해석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 뭐뭐 하기 위하여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르겠다. 나는 이거 보니 힘들다. 그러면 여기 to 동사 원형 플러스 명사까지를 그냥 전치사처럼 없다, 전명구처럼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무관할 것 같아요. 물론 안 되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처음에 할 때는 그냥 없다라고 생각해도 돼요. 알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야. to meet you. 아까 얘기했죠? to meet가 나오고 그 다음 뒤에 명사까지. 그래서 요 뜻 어떻게 하면 좋다? 한 덩어리로 너를 만나기 위하여.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to make money. 이거는 돈을 만들다잖아요. 만들다 돈이니까. 그런데 이거는 우리나라 말에 돈을 벌다라는 뜻을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벌기 위하여. 아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동사 뒤에 명사가 안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랬죠? 무슨 말이냐? 전면구가 나오게 되면 이 전면구는 문장에서 없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to 다음에 명사만 나오고 to 다음에 동사 원형만 나오고 뒤에 명사가 없는 경우예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도착하기 위하여. 그렇죠. at that time은 그 시간에 이런 말이에요. 자, 해보니까 별로 어렵지 않죠? 그래요. 이제 우리는 to와 전치사의 to와 부정사의 to를 구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끝으로 부정사를 정리해 볼게요. 줄긋기는 어떻게 하면 됩니다? 그렇죠. to가 나오고 동사가 있으면 네모칸을 치자. 요거를 잊어버리지 않았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해석은 뭐뭐하기 위하여로 하고 범위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오는데 이 동사 원형 뒤에 명사까지 나오는 범위 여기까지가 전체 범위다. 그런데 때에 따라서는 이렇게 안 나오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안 나오는 경우보다 나오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알겠죠? 그 다음에 팁으로 명사 자리에 쓰일 때는 뭐뭐 하는 것은 뭐뭐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된다는 건데 이거는 사실 해석을 해야지만 문장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명사라는 것은 주어가 된다는 뜻이고 문장에서 목적어가 되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이렇게 쓰이는 문장은 사실 고급배에 속하는 문장에서 많이 보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조금 더 줄긋기가 익숙해지고 어려운 문장을 볼 때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요. 그러니까 오늘은 여기까지만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to 다음에 동사 원형이 나온다. 그 다음에 뒤에 명사가 있을 건데 이 명사까지를 한 범위로 생각을 해서 내가 볼 수 있으면 된다. 이렇게만 정리를 할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도 수고 많았어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날게요.